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교실에서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는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워서 지금껏 요긴하게 사용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등교 시간이나 수업 시간 등 정해진 시간을 지켜 움직이는 법. 반대로 정해진 시간만큼 자리에 앉아 있는 법. 준비물 챙기는 법. 운동장 수도가나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법. 대부분 언제 배웠는지도 모르게 몸에 익어버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르게 앉아 책 읽는 법에 대한 것은 처음 배우던 순간까지 또렷이 기억납니다. 먼저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엉덩이를 의자 안쪽 끝에 붙이면 안 되고 등받이가 시작되는 곳과 엉덩이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사이를 띄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등을 곧게 세우고 팔을 뻗어서 책을 책상 위에 세운 채로 잡고 읽습니다. 선생님이 반 아이들 한 명씩 앉은 자세를 보며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지적도 받지 않고 통과했는데 실제로 그 자세로 책을 읽은 적은 없습니다. 그 바른 자세가 처음부터 두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먹 하나라는 기준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주먹 크기가 다른데, 그리고 주먹은 나중에 커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기준이 되지? 스스로 꽤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마다 신체 조건이 다르니까 오히려 자기 주먹이 가장 믿을 만한 기준이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또 하나는 팔을 뻗어 책을 들면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책 내용이 와닿지 않았다고 해야겠네요. 읽을 수는 있는데 읽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나중에야 그런 것을 거리감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웬만한 것은 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노력형 모범생이었는데 책 읽는 자세만큼은 끝내 몸에 익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독서 선생님이 된 지금도 책 읽는 자세는 영 불량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자세는 소파에 쿠션을 베고 누운 다음 배에 낮은 쿠션을 하나 올리고 그 위에 책을 세워 읽는 것입니다. 책 끝이 닿는 명치 부분이 슬슬 아파오면 몸을 돌립니다. 물론 옆으로 누워서 읽으면 상당히 불편하지요. 책이 조금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그 핑계로 한 번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반대 방향에 두고 다시 눕습니다. 배를 깔고 누워서 읽으면 기분은 좋은데 목과 등이 아파서 금방 일어나야 합니다. 소파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도 결국 목이 아프지요.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고 싶은데 책이 판판하게 펴지지 않아 불편하고요. 결국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 턱을 괴고 있습니다.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독서대도 써보았는데 또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읽을 수는 있는데 읽는 것 같지 않은 순간 말이죠.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면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도 잊게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책이 물건으로 존재하는 이상 저는 책과 저의 물리적 거리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 편집자 시절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유아들이 그림책 모서리에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책을 만들 때 주의하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책을 만들 때 안전을 신경 쓰라니 그림책의 예술성을 뭘로 보는 거지?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모든 책이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책이 물건인 것은 확실하니까요. 아기 그림책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아기가 입에 물어도 해롭지 않도록 콩기름을 이용해 코팅하고 헝겊 그림책의 소재를 신중히 고르는 것도 책이 물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부터 어른까지 독자가 누구이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자책이라고 해도 단말기와 그 안의 공간이 책을 물건으로 만든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점이 좋았고 지금도 좋습니다. 책이 물건이라는 점이요. 가끔 좋아하는 책을 꺼내어 만져봅니다. 그려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어떤 책이 좋아서 한동안 차에 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모두 기억하고 싶은데 아까워서 차마 밑줄도 긋지 못한 책도 있습니다. 밑줄을 그으려고 똑같은 책을 한 권 더 샀는데 어쩐지 잘 읽히지 않아서 남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런 책은 어린이 책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들어보면 어린이들에게도 말 그대로 닳도록 읽은 책이 자매가 서로 보려고 해서 한 권씩 따로 산 책이 옷자를 발견하고 조금 흥분해서 메모를 남긴 책이 있습니다. 새 책과 바꿀 수 없는 책이지요. 책은 특별한 물건입니다. 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책이 좋아서, 지금 좋아서,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각자의 책 읽는 자세에 대해서는 되도록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험상 그건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대하여 김소영이었습니다.